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대비했다. 주가도 종목과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제 이번 주에 ADR이 상장되고 나서는 시장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요. 지금 계속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이탈해버렸고, 코스닥도 지금 다시 800포인트 아래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에 많이 집중되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SK 하이닉스 성공적 대비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고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오늘 시장이 사실 반도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별, 이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소멸된 것도 분명히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티커가 SKHY 이렇게 정해졌고요. 최태원 회장이 CNBC에도 출연하고 블룸버그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를 여러 가지 했지만 마지막에 또 우리나라 기자들,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또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ADR 상장을 했는데 ADR 공모가가 14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가를 지키겠다. 149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업의 가치를 계속 재평가하고 성장시키고 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관심이 많았던 것은 국내 SK 하이닉스에 대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90만 원까지 거의 300만 원까지 갔던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은 200만 원 아래로 지금 좀 떨어졌는데, 만약에 국내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SK 하이닉스의 본주 액면 분할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DR 상장이 기존의 한국의 본주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명확히 했고요. ADR도 올리겠지만 국내 본주의 주가도 역시 같이 상승의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건 더 많은 투자자들, 주주들이 들어오라라는 그런 이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전히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최태원 회장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객사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사이클에서는 이제 벗어난 메모리 시장, 현재 AI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아직 유아 수준이다. 우리의 인간의 나이로 치면 한 4세, 5세 정도 수준밖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학습도, 추론도,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가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투자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우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미국 쪽에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을 꺼내놨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가격 상승, ASP,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애플, 메타, 구글 이런 쪽에서 자꾸 이제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 쪽에서 계속 노이즈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메모리 주도권을 우리가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을 조금 달래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ADR 상장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메모리 공장을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뭐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나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차세대 차기 CEO를 만나기로 했고 다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EO도 좀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뭔가 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팹 투자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았는데 주가가 오늘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이벤트 소멸성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오늘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이제 LTA 뭐 장기 공급 계약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는 실적의 추정치를 조금 낮춰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상치를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38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비중 확대 의견, 뭐 PBR, 목표 PBR 6배 수준으로 잡아도 여전히 좋은 건 맞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낮춰지게 될 것이냐. 일단은 2분기 시작 컨센서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출 80조 원대, 영업이익 60조 원대 살짝 넘을 것이다. 물론 QOQ, YOY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SK하이닉스 65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눈높이를 낮춰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왜 그런 전망을 내놓았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는 HBM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인은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실적의 피크를 쳐 올리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HBM4, HBM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쪽의 비중이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것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다. 그러면서 60조 원이 살짝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이게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뭐 올해 하반기나 그쯤에 가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의 실적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중요한 것은 3분기나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HBM4 판매량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1보 후퇴해도 3분기, 4분기에는 2보, 3보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2분기의 잠정 실적 예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20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이제 200만 원 아래는 진짜 싼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AI 슈퍼 사이클, AI 사이클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한 그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우리가 AI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1년 단위로 끊어보니까 상반기에는 매우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조정을 받더라라는 패턴을 찾아냈다라고 하네요. 자, 2023년에 이때 이제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횡보하는 장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IT 행사들도 많고 AI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성장 사이클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상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진짜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죠. 2024년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2023년 하반기에는 횡보하다가 다시 2024년 상반기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니까 2024년엔 주가가 더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 때는 2014년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ASML 실적에 또 충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반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ASML 공교롭게 실적이 또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늘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SK하이닉스 상반기에는 별로였지만 하반기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2026년 상반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 200만 원 이탈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 둔화 우려 너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 많고요.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수급 쏠림 불안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AI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하반기가 SK하이닉스가 늘 지지부진했으니 약간은 비중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반되게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